처음 그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그려야 하지? 연필을 들었는데 선 하나 긋는 것조차 망설여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도 없고요. 남들은 다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느낌? 이 막막함. 진짜 시작해본 사람만 압니다. 저도 똑같았는데요. 처음 고등학교 때 입시미술학원에 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앉아있는 친구들은 석고상을 엄청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명암도 정확하고 형태도 딱 잡혀있고,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 기초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선을 긋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랗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찌그러져 있고, 명암을 넣으려고 하면 더 이상해지고, 옆에서 선생님이 형태부터 다시 보자 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 말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틀린 건지도 모르겠는데 전부 틀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림은 재능 이전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가장 큰 벽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벽만 넘으면 그림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 왜 막막한지, 그리고 그 막막함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막한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잡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리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 이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 그리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 없이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림을 그릴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따라 그리거나 머릿속 이미지를 꺼내서 그리거나.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뭘 기준으로 잘 그리고 있는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학원에서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형태를 보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형태를 본다는 게 뭔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뭘 더 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계속 찌그러지고, 명암을 넣으면 더 더러워지고,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니까 고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방향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연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높은 확률로 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그리는 겁니다. 손은 그냥 따라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손부터 움직이려고 하니까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를 그린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사과는 둥그니까 동그랗게 그리고 그 위에 꼭지 그리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는 완벽한 원이 아니고 좌우 비율도 다르고 위쪽이 살짝 눌려 있고 빛받는 방향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보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사과의 실제 형태를 봐야 하는데 대부분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계속 어색해집니다.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왜 나는 똑같이 보고 그리는데 결과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애초에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잘 그리는 사람들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걸 더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는 방법에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비율, 각도, 덩어리, 명암.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잡혀도 그림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기준을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그리다가 벽에 부딪히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더 많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 이 차이가 몇 달을 해도 제자리인 사람과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이 확 올라가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데? 제가 그림이 처음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엄청 대단한 기술을 배웠을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되게 단순한 한 가지를 이해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리지 말고 먼저 비교하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사과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 속 사과를 그리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선을 그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선을 긋기 전에 항상 확인을 했어요. 이 선의 각도가 진짜 이게 맞나? 이 길이가 다른 부분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지? 지금 내가 보는 이 부분이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지?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그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엄청 느립니다. 답답할 정도로 속도가 안 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결과는 훨씬 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보는 법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율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막상 그려놓으면 어딘가 어색한 이유. 거의 대부분 비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하나 잡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가로가 1이라면 세로는 0.9 정도인가?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선을 너무 수평 수직으로만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사물은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기울어져 있고 미묘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이 각도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형태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을 긋기 전에 항상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선이 진짜 수평인지 아니면 살짝 기울어져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림이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덩어리입니다. 이건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디테일부터 보려고 합니다. 눈, 코, 입, 사과 꼭지 이런 것들. 근데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먼저 큰 덩어리부터 봅니다. 사과를 예로 들면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위가 눌린 타원형 덩어리로 먼저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를 쌓아가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디테일은 있는데 전체가 틀린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본다. 이 3가지 비율, 각도, 덩어리 이걸 기준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그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잘 그려진 게 아니라 이 기준들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니까 이번엔 좀 맞는데? 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림이 운이 아니라 이해하고 재현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단계에 오면 더 이상 그림이 막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틀렸구나. 다음엔 이렇게 고쳐야겠다. 즉, 혼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꾸준히 유지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알아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걸 얼마나 오래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포기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속을 못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습니다. 나도 잘 그리고 싶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근데 며칠 지나면 바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안 나오거든요. 열심히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고 어제보다 나아진 느낌도 없고 계속 틀리는 것 같고 이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됩니다. 저도 이 과정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처음엔 학원에 매일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학원 가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가도 또 못 그릴 텐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멘탈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요. 여기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너무 크게 잡습니다. 오늘은 완성도 높게 그려야지, 이번엔 잘 나와야지. 근데 이건 거의 실패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비율만 제대로 한번 보자. 오늘은 각도만 한번 신경 써보자. 이렇게 하나의 기준만 잡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히려 결과는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건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많이 해야 늘지라고 생각해서 한 번 할 때 오래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게 독이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대충 그리게 되고 마무리는 항상 찝찝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딱 30분만 제대로 그린다. 대신 그 30분 동안은 앞에서 말한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퀄리티도 유지되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성장을 잘 못 느끼는데요.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하루하루 그린 걸 찍어서 모아 놓으면 일주일, 한 달 뒤에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나 좀 늘었는데? 이 느낌이 한번 오면 그때부터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속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고 작게 성취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 구조만 만들어지면 그림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느꼈던 그 막막함은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뀝니다. 막막하다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림은 재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만들면서 계속하는 사람만 남는 분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한 게 당연하다. 이유는 재능이 아니라 보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충분히 훈련으로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걸 유지하는 방법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그림을 포기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처음이 막막했던 건 당연한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 사실은 누구나 한 번씩은 반드시 겪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막막함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림은 재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배우고 그 기준으로 계속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렵고 비율 맞추는 것도 어렵고 내 그림이 왜 이상한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 상태를 제대로 지나가야 그 이후에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한 단계씩 쌓아가는 거, 그리고 그걸 끊기지 않게 계속 이어가는 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그림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둔 선 연습 방법부터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고 그림의 기초를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막막했던 그림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 번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림을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